수면 치료 중 깨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치과 수면 치료는 전신 마취가 아니라 환자분을 편안하게 진정시키는 요법입니다. 수면 치료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약제는 미다졸람이라는 약제를 씁니다. 환자분에 따라 미다졸람 내성이 있으셔서 약효가 발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케타민, 레미마졸람, 프로포폴 같은 약제를 추가로 사용하여 충분한 진정하에서 치과 치료를 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긴장하셔서 수면 마취가 잘 안 될 거라고 걱정하시겠지만 약이 들어가면 긴장이 풀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시간으로 환자분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진정 깊이를 바로 조절해 드리기 때문에 편안하고 안전하게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면 임플란트 하면 정말 편한가요? 수면 치료를 선택한 많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만족하시고 편안해 하십니다. 치과 치료를 앞두고 막연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치과 치료를 미루거나 치과 방문을 꺼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불안과 공포를 조절하는 것은 편안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행동조절 방법을 시도하지만 일반적인 행동조절 방법으로는 환자가 매우 불안해하거나 치료의 양이 많을 경우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강압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환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거나 트라우마로 인해 향후 치료를 거부하게 되고 치과 방문을 더욱 꺼리게 되는 등 치과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수면 치료의 정식 명칭은 의식화 진정법 혹은 치과 진정법으로 치과 치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감소시키고 통증을 조절하여 환자가 편안하게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를 진정시키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환자분들이 치과 치료를 받으면서 불안과 공포를 느끼지 않고자 하는 기대감이 증가함에 따라 수면 치료를 받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수면 치료는 환자의 불안과 공포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가 심한 환자들, 구역질이 심한 환자들에게 올바른 수면 치료를 시행하면 치과 의사에게는 더 좋은 치료를 진행할 수 있고 환자분들에게는 편안하게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치과 치료에 대해 잘 협조하게 됩니다. 저희 서울수면치과 수면 임플란트 시술 환자분들은 수술이 끝난 후 기억도 안 나고 너무 편안하게 받아서 향후에도 수면 치료 받기를 희망하십니다. 정말 자고 일어나면 치료가 끝나 있나요? 수면 마취의 정확한 진료 명칭은 의식화 진정요법으로 가수면 상태에서 치료받는 방법입니다. 가수면 상태란 환자의 감각을 완화시켜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주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환자의 치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과 수술 중 긴장과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중간중간 기억이 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십니다. 편안하게 자고 일어나시면 치료가 다 끝나서 회복실에 계실 겁니다. 수면 치료 위험하진 않은가요? 수면 치료는 의식화 진정 상태를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치과 치료입니다. 의식화 진정 상태란 완전히 잠든 것이 아닌 어느 정도의 의식을 가진 상태로 치료가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자는 것이 아닌 자발적인 호흡이 가능한 의식 상태로 치료를 진행하기 때문에 더욱 안전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진료 도중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치료가 끝난 후에는 호흡과 의식이 정상으로 돌아온 후에 귀가를 하시기 때문에 환자분은 큰 걱정 없이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서울수면치과에서는 대학병원에 준하는 시스템을 갖춰 수면 치료를 진행합니다. 수술 전 평가를 통해 환자의 기저질환이나 전신 상태를 파악한 뒤 수술을 시행하고 수술 중에는 대학병원에서 사용하는 모니터링 장비로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 등의 활력 징후와 산소 포화도, 호기말 이산화탄소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수술 후에는
환자분 회복실에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면 치료 당일 준비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전하고 편안한 치료를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준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컨디션 관리입니다. 며칠 전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혹시라도 기침, 콧물, 가래 증상이 있다면 미리 치과로 연락을 주셔서 진료 일정을 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금식입니다. 컨디션이 괜찮으시다면 치료 4시간 전부터는 식사를 금해 주시고 2시간 전부터는 물 섭취도 피해 주셔야 합니다. 단, 약을 복용하기 위해 한두 모금 마시는 정도의 물은 괜찮습니다. 진료 중에는 기본적으로 수액을 통해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 드리고 필요시 포도당으로 영양분도 공급해 드리니 금식으로 인해 기력이 떨어질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셋째는 복용 약물입니다. 평소 드시던 약이 있으시다면 원래대로 물과 함께 드시고 오시면 됩니다. 단, 당뇨약만큼은 금식 상태에서 저혈당 쇼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당일에는 절대 드시지 말고 내원해 주셔야 합니다. 넷째는 복장과 네일아트입니다. 정맥으로 수액과 약물을 투여해야 하므로 소매를 걷기 편한 헐렁한 옷을 입어주시고 짧은 치마 등은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환자분의 호흡 상태를 확인하는 산소 포화도 측정 장비를 손가락에 연결해야 하므로 네일아트를 하셨다면 양손 엄지손톱은 꼭 지우고 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안전한 귀가를 위해 동행할 보호자분과 함께 내원해 주시고 당일 자가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환자분께서는 이렇게만 준비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와주신다면 나머지 과정은 저희 의료진이 함께 안전하고 정성껏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수면 치료 시 마취가 잘 안 되면 어떡하죠? 환자분들이 치과 의자에 앉아 가장 긴장하시는 순간이 바로 마취 주사를 맞을 때일 겁니다. 간혹 저는 치과 마취가 잘 안 돼요. 혹은 마취를 여러 번 맞아도 아팠어요 라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치과에 대한 극도의 긴장감과 공포심을 느끼면 우리 몸이 뻣뻣하게 경직되면서 국소 마취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 치료는 완전히 다릅니다. 진정 약물이 먼저 투여되어 몸과 마음의 긴장이 풀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몸이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에는 오히려 맨정신일 때보다 마취가 훨씬 빠르고 깊게 잘 스며들게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체질적으로 약물에 강하거나 반응하는 정도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서 치과 마취학 박사로 치과 마취학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는 만큼 수술 내내 환자분의 가수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살피며 진정 약물의 용량을 아주 정밀하게 조절합니다. 어떤 분이라도 가장 편안한 깊이의 진정 상태에 도달하도록 전문적으로 이끌어 드리니 수술 도중 마취가 안 되거나 아플까봐 걱정하는 일은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수면 치료 후에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한가요? 약물 대사 속도나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개 치료 후 회복실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안정을 취한 뒤에는 귀가가 가능합니다. 단, 당일에는 운전이나 집중이 필요한 활동은 피해 주시고 안전한 회복을 위해 보호자와 함께 귀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수면 치료 직후 간혹 속이 울렁거린다거나 약간의 두통 또는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때마다 의료진이 환자의 생활 징후 등을 파악하고 별도로 마련된 회복실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약물을 투여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진행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치료 전과 후에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가 사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잘 지켜주신다면 큰 문제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실 겁니다. 충치가 여러 개 있는데 수면 치료 한 번으로 전부 치료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보통 치과에서 충치가 여러 개면 한 번에 진료가 끝나지 않고 여러 번 내원을 하셔야 하는데 특히 치과 공포증이나 긴장이 많이 되시는 분들께는 치과에 내원하시는 게 힘들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 치료를 통해서는
여러 개의 충치 치료를 편안하게 한 번에 받으실 수 있고 의료진 또한 치료를 하기에 훨씬 편안하게 치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충치가 크면 보통 신경치료, 즉 근관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는 치아 뿌리 안에 있는 미세한 관을 깨끗하게 소독하고 섬세한 치료 과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여러 번 내원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내원해야 되는 횟수를 수면 치료를 통해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 편안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어 치과에 내원하는 스트레스가 완화되실 겁니다. 모든 치과 치료를 수면으로 받을 수 있나요?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오셔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과에서 하는 거의 모든 치료가 가능합니다. 간단한 스케일링이나 가벼운 충치 치료부터 치과 공부증의 주범인 신경치료, 매복사랑니 발치, 그리고 고난도의 뼈 이식 임플란트 수술까지 환자분들이 무섭고 아프다고 느끼는 모든 진료를 수면 방식으로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예외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치아의 맞물림을 확인할 때입니다. 위아래 치아의 관계를 확인할 때에는 어느 정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정확한 치아 보철이 완성되게 됩니다. 드릴의 날카로운 기계 소리가 나거나 마취 주사를 맞는 등 무섭고 아픈 과정은 주무시는 동안 모두 끝내드리고 마지막에 높낮이를 정밀하게 맞추는 마무리 단계에서만 잠을 살짝 깨워 대화가 가능한 상태에 진행하게 됩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도 수면 마취 가능한가요?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오히려 수면 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보통 치과 의자에 앉으면 너무 긴장한 나머지 혈압이 급격히 오르거나 맥박이 빨라지는 등 몸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께는 이런 스트레스는 아주 위험할 수 있죠. 하지만 수면 치료를 통해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시켜 드리면 혈압과 심박수가 맨정신의 일반 진료를 받을 때보다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몸에 가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약물이 들어가면 우리 몸의 호흡도 깊고 편안하게 이완되기 때문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숨을 쉬는 기도가 좁아지는 중증 수면 무호흡증이나 특정 폐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환자분의 완벽한 안전을 위해 아주 예외적으로 수면 치료가 조심스럽거나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치료 전에는 철저한 사전 문진과 전신 상태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서 치과 마취학 박사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만큼 환자분의 병력과 드시는 약을 세밀하게 체크하고 가장 안전한 진료 방향을 설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시더라도 혼자 지레짐작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내원하셔서 안전하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치료할 게 많은데 수면 치료를 여러 번 받아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수면 치료에 사용하는 진정 약물들은 체내에 오래 머물지 않고 간과 신장을 통해 매우 빠르게 분해되어 배출되는 안전한 성분들입니다. 치료 계획에 따라 며칠이나 몇 주 간격으로 여러 차례 진행하더라도 매번 환자분의 컨디션을 정밀하게 체크하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적정 용량만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치료할 양이 많을 때 수면 치료를 반복하는 것이 환자분께 더 이득이 될 때가 많습니다. 맨정신으로 긴 치료 과정을 여러 번 견디다 보면 몸과 마음이 지쳐서 나중에는 치과 근처에도 가기 싫어지는 치과 공포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수면 치료를 통해서 힘든 과정들을 편안한 잠으로 대신해주기 때문에 환자분이 느끼는 심리적, 체력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치료가 아무리 많아도 환자분의 전신 건강 상태를 고려해 가장 무리 없는 주기를 설정해 드리니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치과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구역질을 심하게 하는데 수면 치료로는 가능할까요? 일반 진료 시 입안에 기구가 조금만 닿아도 헛구역질을 하셔서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 약물이 투여된 수면 상태에서는 이러한 구역 반사가 현저하게 억제됩니다. 구역질에 대한 통제력이 생기기 때문에 치과 공포증과 구역 반사가 심한 분들에게
수면 치료는 최적의 해결책입니다. 하루 만에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임플란트 치료의 경우 뼈 안에 나사를 침입하는 과정과 그 위에 보철물을 연결하는 과정으로 나뉩니다. 임플란트가 뼈와 안정적으로 결합하는 데에는 최소 8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뼈가 단단해서 임플란트와 뼈의 물리적인 저항으로 고정이 잘 나올 경우에는 수술 즉시 바로 임시 보철물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니와 같이 당장 심미적인 해결이 필요한 경우 바로 임시치아를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뼈가 약하고 수술 초기 고정력이 약한 경우는 안전을 위해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다린 후에 보철물을 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루에 여러 개 뽑고 여러 개 심을 수 있나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제 체력이 버텨줄까요? 라며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맨정신으로 입을 크게 벌린 채 여러 개의 치아를 뽑고 연달아 임플란트를 심는 수술을 견디는 것은 체력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엄청난 고통입니다. 턱도 너무 아프고 뼈를 다듬는 기계 소리에 대한 공포감도 극심하죠. 보통 두세 개만 심어도 환자분들이 완전히 지쳐버리십니다. 하지만 수면 치료와 함께라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오히려 치과에 여러 번 오셔서 매번 마취 주사의 공포를 겪고 수술 후에 붓기를 여러 번 감당하시는 것보다 수면 상태에서 하루에 다수 치아를 발치하고 전체 임플란트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고생은 하루면 끝나고 전체적인 회복 기간도 확 단축되기 때문이죠. 수술 중의 체력 소모와 두려움은 수면 치료로 해결해 드릴 테니 여러 개를 한 번에 심어야 하는 경우라도 마음 편히 주무실 생각만 하고 오시면 거뜬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수면 임플란트 하면 안 아픈가요? 우리가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느끼는 고통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짜 잇몸을 째고 뼈를 다듬는 신체적인 통증이고, 다른 하나는 윙윙거리는 기계 소리와 진동에서 오는 심리적인 공포입니다. 일반적인 수술에는 잇몸에 마취를 해서 실제 통증은 없더라도 무서운 소리와 덜덜거리는 진동의 압박감은 온전히 견뎌야 하죠. 우리 뇌는 극도의 공포를 느끼면 그것을 아프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수면 임플란트는 이 두 가지 고통을 줄여줍니다. 먼저 진정 약물을 통해 기분 좋은 낮잠을 자듯 편안하게 긴장을 풀어드립니다. 환자분이 부드럽게 잠드신 그 다음에 입안에 국소 마취를 진행하기 때문에 평소 끔찍하게 싫어하셨던 따끔한 마취 주사의 통증조차 전혀 모르고 넘어가시게 되죠. 수술이 끝난 후 깨어나시면 망각 효과, 즉 공포스러운 과정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효과 덕분에 수술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지 않습니다. 수술 후 마취가 깰 쯤에는 미리 진통제를 충분히 처방해드려 회복 과정의 옥신거림도 최소화해드리고 있으니 아플까봐 걱정하시는 마음은 이제 치과 문 앞에 푹 내려놓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임플란트가 빠지거나 깨질 수 있나요? 임플란트 뿌리 자체는 튼튼한 금속이라 썩지 않지만 주변 잇몸 관리가 안 되면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겨 문제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철물도 자연 치아처럼 너무 단단한 음식을 무리하게 씹으면 깨질 위험이 있죠. 그래서 꼼꼼한 양치질과 정기적인 검진이 임플란트 수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임플란트 수술하는데 나이 제한이 있나요? 턱뼈 성장이 끝난 성인이라면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특히 체력이 약하신 7, 80대 고령의 어르신들께서 일반 수술을 견디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이런 경우 수면 치료를 병행하면 긴장으로 인한 심혈관계의 무리를 막아주고 체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여주어 고령 환자분들께서도 훨씬 안전하게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잇몸이 약해도 임플란트를 할 수 있나요? 치과에 임플란트를 하러 가셨는데 잇몸이 약해서 임플란트를 못한다는 말씀을 듣고 오신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아가 상실된 상태로 오래 방치하셨거나
틀니를 오랫동안 사용하신 분, 심한 치주 질환으로 발치를 하시게 된 경우, 실제로 뼈 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 잇몸이 약하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원래 본인의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치조골 이식, 사악동 거상술 등의 술식을 통해 약하거나 부족한 잇몸뼈를 상당 부분 보강하여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합니다. 전악 구강 회복이나 전체 임플란트 치료도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치조골 이식술이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결국에는 원래 본인의 잔존뼈가 어느 정도인지가 임플란트의 성공과 수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살릴 수 없는 치아를 억지로 연명 치료를 하기보다는 조기에 발치하는 게 전략적으로 추후에 더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는 수술 기간이 길어지고 여러 부분의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므로 환자분들이 걱정과 공포를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수면 임플란트로 하시면 훨씬 편안하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금니가 빠졌는데 임플란트를 꼭 해야 할까요? 본인의 치아를 발치하고 대체해야 할 때 임플란트가 필요할 텐데요. 사고, 심한 충치, 치주 질환, 노화로 인한 약화, 여러 이유로 인해 치아를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임플란트 식립이 필요합니다. 치아 한두 개를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는 환자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 주변 치아 이동, 저작 기능 저하 및 편측 저작 등으로 구강 전체와 얼굴 외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수술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자분들이 가장 흔히 사시는 오해 중 하나가 임플란트는 인공치아니까 썩지 않아서 대충 관리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임플란트 자체는 금속이라 충치가 생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임플란트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주변 잇몸과 뼈는 염증에 아주 취약합니다. 자연 치아 뿌리 주변에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얇은 막인 치주인대와 신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에는 이런 방어막이나 신경이 없기 때문에 주변 음식물이 끼어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생겨도 초기에 아프다는 느낌을 잘 받지 못합니다. 게다가 염증이 뼈로 번지는 속도도 자연 치아보다 훨씬 빠릅니다. 나중에 잇몸이 붓고 피가 나서 치과에 오셨을 때는 이미 뼈가 많이 녹아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임플란트를 평생 건강하게 쓰시려면 두 가지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 꼼꼼한 자기 관리입니다. 일반 칫솔질만으로는 임플란트 주변의 찌꺼기를 완벽히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실, 치간 칫솔, 그리고 물총처럼 물을 쏘아주는 구강 세정기 같은 보조용품을 매일 습관처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둘째, 6개월 단위의 정기검진입니다. 아무런 통증이나 불편함이 없으시더라도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내원하셔서 전문가에게 스케일링을 받고 음식을 씹는 힘 때문에 임플란트 나사가 풀리지는 않았는지 점검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내 가족의 치아를 살핀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관리해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를 하면 뼈 이식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임플란트를 한다고 해서 모든 분이 무조건 뼈 이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CT, 즉 3차원 입체 촬영을 통해 환자분의 잇몸뼈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이때 뼈의 두께와 높이가 임플란트를 단단하게 감싸기에 충분하다면 뼈 이식 과정 없이 바로 식립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치아를 발치하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빈 공간으로 방치하셨거나 심한 치주염으로 잇몸뼈가 이미 많이 녹아내린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뼈를 채워주는 기초 공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래성에 무거운 기둥을 세울 수 없듯이 단단한 뼈가 뒷받침되어야만 임플란트를 흔들림 없이 평생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뼈 이식을 동반하게 되면 잇몸을 더 많이 열어야 하고 수술 시간도 길어져서
환자분들이 느끼는 공포와 체력적인 부담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수면 치료와 함께 하시면 푹 주무시는 동안 이 복잡한 수술이 모두 끝나기 때문에 길고 힘든 뼈 이식 과정도 전혀 고통스럽지 않고 편안하게 넘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뼈가 부족한 부위에 이식제만 넣는 것이 아니라 자가혈청, 즉 환자분 본인의 혈액에서 추출한 천연 회복 인자를 함께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식한 뼈가 훨씬 빠르고 단단하게 내 뼈로 굳어지게 되고 수술 후 붓기나 통증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잇몸뼈가 많이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으셨더라도 저희를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임플란트를 해도 원래 먹던 음식들을 다 편하게 먹을 수 있나요? 그럼요. 임플란트는 자연치아 씹는 힘의 약 80에서 90% 이상을 거뜬히 회복시켜 줍니다. 뼈와 임플란트가 단단히 굳고 씹는 감각에 적응하는 초기 기간만 잘 넘기시면 고기나 김치 등 원하시던 맛있는 음식들을 예전처럼 편안하게 씹고 즐기실 수 있습니다. 사랑니 꼭 뽑아야 하나요? 파노라마 사진이나 구강검진을 하다 보면 사랑니 자체가 썩은 경우도 있고 사랑니 때문에 옆에 치아가 썩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니 자체가 썩어서 발치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인접치아가 썩어서 발치하는 경우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듯 음식물이 끼는 사랑니는 충치가 생길 수 있어서 예방적으로 발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잇몸으로만 부분적으로 덮인 사랑니의 경우 음식물이 잇몸 안에 저류가 되어 세균 번식으로 인한 잇몸염증이 일어나게 되어 치아 주변골이 상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간혹 사랑니가 인접치아를 밀어서 뼈를 흡수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랑니를 발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드물지만 물혹을 일으키는 사랑니를 발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불가피하게 사랑니를 발치해야 하는 경우에도 수면 치료로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니가 신경과 근접해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환자분들이 치과에 오셔서 파노라마 사진을 찍고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아래턱 사랑니 뿌리 바로 밑에는 입술과 턱 주변의 감각을 담당하는 아주 큰 신경이 지나가는데요. 뿌리가 이 신경과 닿아 있거나 겹쳐져 있을 때 무리하게 힘을 주어 뽑으면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 감각 이상이 올 수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경우 철저하게 CT를 통한 3차원 정밀 진단을 진행합니다. 저희는 대학병원급 CT를 이용해 신경이 치아의 앞쪽으로 지나가고 있는지 뒤쪽인지 혹은 닿아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안전하게 꺼낼 길을 찾습니다. 아주 드물지만 신경이 치아 뿌리 사이를 완전히 관통하고 있어서 뽑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게 뿌리를 끝까지 다 뽑지 않고 염증을 일으키는 치아 머리 부분만 안전하게 잘라내어 제거하는 방법을 선택해 신경 손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도 합니다. 치아를 조각내고 뼈를 다듬는 과정은 필수적이지만 그 기계 소리와 진동은 맨정신에 견디기엔 너무 큰 공포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수면 치료를 통해 푹 주무시는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라미네이트를 하고 싶은데 얼마나 오래 가나요? 라미네이트의 수명은 보통 10에서 20년 전후로 보지만 평소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그리고 처음에 어떻게 시술되었는지에 따라 수명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쁜 모양만큼이나 자연 치아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간혹 치아를 전혀 건드리지 않는 무삭제를 기대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겠지만 보철물이 튼튼하게 유지되고 치아와 잇몸의 건강을 장기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의학적으로 안전한 범위 내에서 치아를 정교하게 다듬는 최소 삭제가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 최소 삭제 원칙을 철저히 지켜 치아 본연의 수명을 보존하면서도 심미적인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소 삭제를 하기 때문에 임시 치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 수면치과에서는 보통 라미네이트 시술에는 마취를 안 하지만 라미네이트도 수면 치료로 아주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미네이트를 위해 치아의 겉면을 미세하게 다듬을 때 치과 드릴 특유의 날카로운 기계 소리와 진동, 그리고 얼굴에 물이 튀기는 느낌 때문에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또한 본을 뜰 때 구역질이 심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수면 치료를 진행하시면 이런 청각적인 공포나 헛구역질 같은 불편함이 수면 유도와 함께 모두 사라집니다. 환자분은 그저 편안하게 한숨 주무시고 일어나시면 무섭고 힘들었던 준비 과정이 모두 끝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치과가 무서워 예쁜 미소를 망설이고 계셨다면 수면 라미네이트가 가장 확실하고 편안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치아가 깨졌는데 꼭 다 씌워야만 하나요? 깨진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살짝 깨지셨다면 다듬기만 하거나 간단히 떼울 수 있지만 신경이 가깝거나 깨진 틈이 깊다면 치아가 완전히 쪼개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체를 씌워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환자분께 가장 이득이 되는 방법을 찾아 정직하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턱 관절이 불편한데 치과에서 치료가 가능한가요? 턱관절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양쪽이 동시에 움직이는 매우 복잡하고 예민한 관절입니다.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입을 벌릴 때 딱딱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생기고 심하면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 개구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우셨다면 정밀한 파노라마 및 CT 촬영을 통해 턱관절의 해부학적인 요소들을 파악하고 생활습관 설문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턱관절 장애의 원인은 크게 이갈이 및 이 악물기와 같은 무의식적인 악습관, 잘못된 자세와 생활습관, 치아의 부정교합,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치과에서는 턱관절 자체의 문제인지, 주변 근육의 긴장인지, 혹은 치아의 교합 문제인지를 정확히 진단 후 단계별로 맞춤 치료를 진행합니다. 치료 방법에는 약물 및 물리치료, 보톡스 주사요법으로 근육 긴장 해소, 스플린트 및 교합 안전장치로 턱관절 및 치아를 보호하는 치료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단순히 근육이나 관절의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빠진 치아를 방치했거나 치열이 틀어져 위아래 치아 관계가 무너진 것이 근본 원인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실된 치아를 수면 임플란트로 복원하여 양쪽으로 고르게 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거나 마모되거나 깨진 치아를 보철로 씌워 위아래 치아의 균형을 맞추는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치과를 고르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무엇보다 환자의 불안한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치료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각 분야의 의료진이 긴밀하게 협업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지, 그리고 치료 후에도 내 가족처럼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해주는지 확인해보세요. 저희 서울수면치과는 그 진심 어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